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35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목부터 알아봅시다.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나의 권리가 여기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건 네 권리가 아니야 이렇게 가져가 버립니다. 이건 네 권리가 아니야 이렇게 또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침해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뺏기는 것, 이런 것들을 침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권리 또는 자유가 침해당한다, 빼앗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한다는 것은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죠. 지키다. 뭐 영어로는 이렇게 되겠죠. 구제라는 것은 뭡니까? 구하다. 구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을 다시 돌려주고 지켜주는 것, 이것을 구제와 보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언제 침해를 당합니까? 분쟁이 있겠죠. 그래서 침해를 당하면 분쟁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또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은요, 싸움, 다툼, 갈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공정하게. 공정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 공정이란 말은 공명, 정대. 자,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이 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법을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다. 그런데 법을 통해 해결하다 또는 법을 이용해서, 법을 활용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법으로, 법을 통해, 법을 이용해서, 법을 활용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을 해주세요. 재판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송,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자, 소송을 여기 써봅시다. 소송을 걸다 라는 말이 있고요. 이건 쉬운 말이고, 소송을 제기하다, 제기하다 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판을 준비해야 되겠죠. 재판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전문가가 필요하죠. 어떤 전문가요? 법 전문가,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이런 법률 전문가를 변호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변호사를 사다 또는 선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재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재판, 소송, 이런 것들은요, 먼저 비용,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합의, 그 사람과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간단하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못했어요.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복잡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와줄 겁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요? 무료로. 돈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리는요, 나의 권리가 있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있겠죠. 다른 사람을요, 타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고요, 타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고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다, 인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 보호의 반대는 인권 침해가 되겠죠.
이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다른 기관도 한번 살펴보면요.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부패 방지가 있습니다. 부패라는 것은 나빠지는 것, 썩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정치가, 나라의 행정이 썩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패를, 국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잘못하는 것을 방지한다, 막는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누구로부터? 잘못된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이 있는데요. 물건을 파는 사람을 판매자, 물건을 사는 사람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을 한번 배웠죠.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요, 소비자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지키다, 보호하는 기관이고요.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자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하고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지원센터. 그래서 한국에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 살면 불편한 점, 불이익, 피해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데요. 외국인 지원센터에 가서 상담, 도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요. 마지막에 각 지역에 공공기관이 있고요.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의 공공기관 중에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안에 주민이 스스로 행정을 관리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35과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우리 교재를 읽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35.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 1. 소송을 통해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분쟁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공정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소송이다. 소송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개인들 간의 재산 문제나 가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세금 등을 과도하게 납부하게 되었을 때에는 피해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사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 분쟁을 해결한다. 일반적으로 소송 과정에서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변호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공익적인 기구 등을 통해서도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재판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급적 재판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는 기관은 어디일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나 회사 또는 다른 사람 등에 의해 차별을 받았거나 부당한 대우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조사, 구제 등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권 참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에게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및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판매자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알려서 상담을 받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특별히 이민자나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적인 기관들도 존재한다. 각 지역에는 이민자나 외국인을 위한 지원센터 등과 같은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 한국 생활 중 겪은 피해나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 소송 진행 등에서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문의하면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기 1. 소송을 통해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임.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를 입힌 다른 개인, 집단,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무조건 재판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도 중요함. 2.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차별 등과 같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판매자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외국인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 시민단체 등과 같은 전문적인 기관들이 존재함. 자, OX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일부 사람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X가 되겠죠.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네, 맞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를 할 수 있고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재판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 합의보다는 이걸 빼버리고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통해 해결하면 비용이 절약됩니까? 아니요.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재판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X가 되겠죠. 자, 다음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대기업 제품을 믿고 샀어요. 자, 물건을 샀네요. 물건을 산 나는 뭡니까? 소비자가 되겠죠. 알고 보니 내가 산 제품이 불량품, 안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불량품으로 인해 불량품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대기업에 알렸지만 그 기업은 나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판매자가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의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합니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피해를 입힌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개인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힌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네, 역시 맞습니다. 개인, 국가 역시 괜찮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국가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한다. 절대 안 되죠. 국가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양심에 맞게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국민들은 지역 공공기관을 통해 권리보호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이죠. 지역 공공기관이나 지역 시민단체 이런 곳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은 35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36과에서 우리는 또 만나도록 합시다. 36과에서는요. 준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준법이라는 것은 법을 준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다. 법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